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시사저널. 시사저널. 나는 정말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1대1 붙였잖아요. 네. 이재명 대 누구누구. 근데 조원 CNI가 한 거죠. 네. 네. 1대1로 붙였는데 이 여론조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데서 해온 이 여론조사의 해석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과표집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과표집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좀 농도가 다르다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많이 잡힐 수 있는데 잡힌 보수층 중에서도 이 강성 지지층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대1로 붙였는데 어떻게 이재명, 김문수 붙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김문수가 이깁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나온 거죠. 네. 네. 김문수가 이겨요. 김문수 대단하다. 김문수가 세네. 그러면 다른 후보면은 더 많이 이기겠지. 홍준표, 이재명 붙였더니 홍준표가 이기긴 이기는데 김문수만큼은 못 이깁니다. 네, 살짝 붙어 있죠. 네. 네. 이게 그래도 홍준표가 너무 약하네. 이재명, 오세훈을 붙였습니다. 훨씬 더 크게 이겨야 되잖아요. 더 오세훈이 홍준표보다도 못합니다. 이재명한테 집니다. 자, 한동훈하고 이재명을 붙였는데 큰 격차가 납니다. 한동훈이 원사이드하게 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한동훈은 어쨌든 계엄을 막아 나라를 구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지금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는데 맞아. 계엄을 어쨌든 막았다가 있고 윤석열하고 싸웠다가 있으면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래도 이 보수가 거듭나려면은 한동훈 카드 정도로 해보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고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 미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을 했다는 거고 근데 대신에 김문수가 나가야 이게 보수가 똑바로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거 응답을 했다라는 지표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보수가 요즘 여론조사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께 의뢰 기간만 달려서 일주일에 막 서너 개씩 나와요. 다 달라. 심지어 펜앤마이크였나? 거기도 여론조사 공장에서 했을 텐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에 이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도를 거기 안에서 고르게 해놨어. 그래서 이건 뭐지? 처음 보는데 야당이다. 차라리 3자 구도로 해놓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라디오 패널 얘기도 아니고 진보 보수도 아니고 지금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라디오 패널 얘기인가 이게? 가짜 보수다 이건가?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어디였더라? 평판 거기는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등록도 안 돼 있더만요. 최근에 제가 이번 주 거 본 거 여론조사에 거기 왜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결과를 보는데 얘네 실수했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김문수가 1등입니다. 근데 2등, 3등이 유승민, 오세훈인가 그래요. 둘 다 10%야. 제일 신기한 게요. 요즘 거기서 제가 유승민 대표님 리스펙하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아예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김민하 선생처럼 어차피 안 되니까 이름도 넣지 않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고 어떤 데는 이름을 넣는데 뒤고 어떤 거는 2등이고 이 너를 띄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거 지금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보수에서 있는. 근데 어디더라? KPI인가?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거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가 갑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들어가 있지? 여기서 왜 있지? 왜 그러지? 하여튼 그래서 여론조사에 나훈아랑 싸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문항 방식이 나훈아를 넣지 그러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볼 게 있어서 이번 주 지난주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 이게 지금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 이걸 뿌려서 설 밥상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엄청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열심히 지금 전화 받아. 그리고 그거 유튜브 이런 데서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라도 AR을 쓰니까 20대 남자라고 응답해 뭐 이런 거죠. 20대 여성이라고 해. 이렇게 한다든지 여성이라고 무조건 해. 라든지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한정된 인원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이 한계가 있다. 그쵸. 딸린다. 네. 그래서 어디 몰아주다 보면은 비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너를 떠요. 네. 펜앤 마이크도 매주 하더라고. 그래서 6차랑 7차랑 내용이 달라. 그래서 김문수를 몰아주다 보면은 네. 이게 어디 유승민이 치고 올라오고 막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시사저널 조원 씨나 여기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제가 웃기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부울경에서 보면 지역별로 나눠서 부울경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 이제 김문수.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30%대 후반 정도 나올 거고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김문수가 50%대가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원사이드 한 거죠, 이것도. 뭐 영남이니까.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 영남이니까 그렇겠지. 부울경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70이 나와야지. 김문수가 거의 막 60% 이상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막 10%나 나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면. 그렇죠. 이재명이 40%가 나오고 김문수가 47%가 나와요. 뭐지? 그러니까 이게 본진 방어를 소홀히 한 거지. 본진 방어는 소홀히 하고 남의 저기 멀티를 치느라 남의 멀티를 치느라 본진 방어는 좀 소홀히 했다. 이런 거냐 이게. 제가 이제 좀 생각하기로는. 명태균이 너무 많다. 명태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명태균은 제가 뭐 합니까? 좀 큰 것 좀 터뜨리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면 여론조사 뭐 또 여론조사 마녀사냥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됐다고 하려면 질문지가 잘못됐거나 표본을 갖고 장난을 쳤거나 뭐 이러면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은 잘 돌렸는데 조사를 응답자들이 조직화된 응답자들이 맘먹고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작정하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에 지금 죄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질문이나 이런 거를 검증해 봐야 되는 그렇죠. 거지. 예.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그래서 숫자라는 거는 수치라는 거는 그래서 늘 숫자는 숫자인 것이고 해석이다. 해석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 해석을 잘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선거라는 이 정치 스케줄에 잘 대응할 거냐가 정치 세력의 할 일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서 그럼 설 밥상 얘기하셨는데 김문수를 설 밥상에 올려가지고 김문수로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 김문수로 대선 치를 수 있습니까? 망하는 거 일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나서 다시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혼자 망하면 상관없는데 한국 사회가 뭐가 됩니까 이게? 그 지난 이제 다른 이제 방송에서는 우리 강상구가 진행하는 시사콕 강상구 방송에서는 파시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파시즘이라는 게 원래 뭐 이렇게 무슨 뭐 게르만 민족주의로 무장된 무슨 이념의 전사들이 하는 게 파시즘이 아니에요. 온갖 기회주의와 뭐 그거 유튜브로 돈 벌자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과 이런 욕망과 이런 뭐 어떤 의식들이 막 짬뽕돼 가지고 어떤 하나의 반대할 대상에다가 그 모든 반대할 욕망을 밀어 넣어 가지고 그게 이제 독일에서는 유대인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편승해가지고 폭력을 불사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라도 내가 이 어떤 뭔가를 하겠다라는 권력력이 작동을 하면 그게 파시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 용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권 여당이. 그렇게 해갖고 한국 사회에 뭐가 남겠어요? 소수자를 탄압하고 뭐 이 한국 사회의 민주적인 어떤 이 공화정을 파괴하고 공론장을 파괴하고 이런 결과밖에 안 남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극우 기독교에서의 세계관은 원래 이게 서북에서 내려온 그 분파가 있기 때문에 반북 이제 반공 요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서 확실히 붕괴합니다.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미국 보수 개신교처럼 이제 동성애 혐오로 가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는 원래는 반이슬람 전선에서 이제 예를 들어 경북대 앞에 서원 짓는 거를 이제 반대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하면서 반중으로 가고 그다음 이것을 부정선거의 뒷배로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독특한 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성애랑 반이슬람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반중으로 가는 그게 굉장히 왜냐면 이제 반이슬람 너무 멀고 아랍 사람들 별로 안 와. 물론 이제 저기 남아시아에서나
저기 동남아시아에서의 또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까운 중국을 반대하는 걸 이렇게 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딱 벌어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공과 민에서 미국 상황을 약간 벤치마킹한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도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고 기독교 사실 미국하고 그쵸. 이제 밀접한 이런 게 네. 있는 거고 관해서 이거는 그냥 의심이니까 네,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저는 이제 9.2 체제란 말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87 체제는 이제 운동권들이랑 뭐 본인의 학번 얘기인가요? 이런 체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를 이런 쓰는 사람들은 이제 87 체제 얘기하는 네, 물론 사람들 김준우의 많은데. 학번은 9위보다는 뒤입니다. 네. 네. 근데 9.2 체제라는 건 이제 한중 수교, 그러니까 92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안 좋아지기 전까지 30년 동안 사실은 이제 대중무역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가 성장 일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30년의 어떤 발전 전략이었어요. 좋든 싫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게 끊기죠. 미국에서 해서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이제 말하자면 원래 얘기했던 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들어오고 뭐 하니까 사드 때부터 악화됐던 게 하니까 이제 대중무역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적자로 바뀌죠. 30년 만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중국이랑 오히려 무역이 끊기게 되면서 물론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더 이상 우리 걸 수입 안 하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에서 워낙 한중 정서가 심해가지고 뭐 롯데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또 이제 파킹 나가지고 이제 또 돌아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022년부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체제가 시작되고 나서 한중 적자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새로운 발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없고 한국의 원래 낙수효과와 대기업 낙수효과론을 얘기했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미국에 직접 본토에 하니까 이제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제조업 베이스에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완전히 그런 보수 우파든 뭐 기득권이든 뭐 체제 주류 세력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분들이 가져왔던 쭉이 완전 뒤틀린 상황에서 자기 발전 전망은 못 내고 그냥 갑자기 중국 미워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완전히 진짜 우파의 비전 없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진보 민주 진영 이런 사람들이 뭐 비전 없으면 또 별도의 문제고 우파는 완전히 지금 혁신을 포기했다. 그게 제일 이제 참담한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왜 우리가 보수 걱정을 하냐고 이게 저의 불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1등으로 양자 체제까지 올라온 거는 굉장히 고도화된 조직된 대응이 있긴 있다. 저는 다른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막 발견된다 이런 거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할 때도 그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돌립니다. 야 내일 경북일보가 내일 국제신문 발로 쭉 여론조사가 돌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 이게 지침이 쭉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침들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양당이 이제 주도하니까 정치를 양당이 서로 하면 그것도 이제 뭐 우리 셰프님처럼 이분하게 뭐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때 되면은 그렇죠. 여론조사가 다소 정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쪽만. 한쪽 중에서도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이게 양당의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각성을 촉구하는 건데 사실은 보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도 질문이고 왜냐하면 권성동, 나경원, 권영세 이런 사람들은 그냥 태극기와 정광훈과 극우 세력에 무릎 꿇은 걸라고 보여지는 거고 뭐 나머지 선수들이 그나마 좀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냐 마냐인 건데 그 어느 쪽이 헤게모니를 김문수로는 안 되잖아. 원래대로면 오세훈, 한동훈이어야 중원의 확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설밥상에서 할까봐 지금 끝까지 김문수를 쳐 올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지켜보시죠. 네. 우리가 다음에는 설 연휴 끄트머리에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설 밥상에 반드시 이제 김준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보이시죠? 네. 계좌번호. 김준우를 올려서 김준우의 뭐 대선 출마 이런 거 아니고
뭐 혹시 뭐 생각이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야? 대선 출마 뭐 이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대선 네. 출마 이런 거 아니고 여기다가 돈을 줘라 여기다가 아니 좀 살려주세요 좀 제작비가 필요하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야망을 꺾었다. 네. 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마 더 좀 진짜 새해가 이제 밝을 테니까 음력 기준으로 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